주가 상승 촉매제가 있는 종목을 체계적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종목 하이킥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토리로 보는 종목이라는 컨셉으로 유망주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재 시점 시청자분들은 어떤 스토리에 주목을 해야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은 QD-OLED 시장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 컴텀닥 OLED 혹은 QD OLED 네. 관련된 스토리를 전반적으로 요약 총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작년도 하반기에 LCD 패널 가격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 LCD 패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요인에 기인했던 건 TV가 뭐 상당히 잘 팔렸고, 그 다음에 노트북이라든가 PC가 상당히 잘 팔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LG 디스플레이 주가도 하방에서 상방으로 틀어나가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뭐 이제는 LCD 가격은 아시겠지만 중국 업체들이 치고 올라와서 LCD 가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급자 가 훨씬 더 경쟁력이 센 중국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LCD 패널 가격만으로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LCD에 목매여 있지 말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의 패널을 좀 만들어야 되는 니즈가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LCD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LCD 가격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패널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야 되는 숙명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QD-OLED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 그때는 가격이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작년 말 그리고 연초에 CES에서 이제 미니 LED, 그러니까 마이크로 LED TV에 관련된 보도 자료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간에 이제 한번 세대 교체가 일어날 만한 QD-OLED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삼성이 2019년도 말이라고 했죠. 13조 원에 대한 승부수를 건다라는 보도 자료가 있었는데, 이제 통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한 차례 투자를 3조 원 정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자료가 나오기 전에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디지타임즈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2019년도에 QD-OLED 패널을 8.5세대 LCD9 한 개 정도를 교체한다라는 보도 자료가 있었는데, 그 뒤에 우리나라 국내 보도 자료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한 개 라인이 교체가 됐고, 그리고 거기에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는 약 한 3조 원 정도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한 1년 6개월 동안 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하반기에 LCD 가격이 반등 나오면서 QD-OLED도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라는 판단이 좀 들어서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에 디스플레이도 결국에는 이제 변화가 되는 그 시즌을 맞이했는데, 어제 마침 관련된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1년 한 6개월 만인데요. 삼성 QD 디스플레이 TV 의기투합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사장단을 만나서 협의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관련된 장비주들의 수혜가 올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TV 시장 내 점유율 1위 사업자고, 올해는 미니 LED TV를 통해서 1위의 자리를 공고히 할 예정이고, 이제 시차를 두고 컴텀닷 OLED TV를 이제 출시함으로써 완벽한 1위 사업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장기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네. 컴텀닷 디스플레이의 네.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게 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기업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열 몇 개 기업이 국내 장비 업체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시가총액이 큰 업체가 원익 IPS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TSE, 미래컴퍼니, ICD, HB테크놀로지, DIT, 힘스, 뭐 영우 DSP, 로체 시스템, K맥, 참 엔지니어링, 뭐 이런 참 엔지니어링까지 이러한 종목들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19년도 말 공시 수주 현황을 좀 보시면 한 땀 한 땀 이제 기사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러한 업체들이 2019년도 말에 수주를 받았는데, 지금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그때 한 개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라인이라고 하면 약 한 30K, 월 규모 30K 정도를 찍어낼 수 있는 라인인데, 원래 투자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3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 라인 3조 원 투자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건 150K 정도가 필요해서 120K 정도가 아직 투자 여력이 남아 있고, 그러려면 앞으로 4개 라인을 더 증설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초도 물량
그리고 올해 내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두 번째 물량은 거기에 4배 가해지는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들이 수혜가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퀀텀다 디스플레이 투자를 하게 될 경우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텐데 이런 환경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전반적으로 총정해 주셨는데요. 근데 시청자분들은 이 여러 종목 중에서 좀 이렇게 탑픽을 좀 선정해 주시길 바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이 탑픽인지 일단 종목명만 알려주실래요? HB 테크놀로지입니다. HB 테크놀로지가 탑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HB 테크놀로지는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415위 전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1.2%고요. 최근 3개월 고점은 3,075원입니다. 이러한 HB 테크놀로지의 투자 포인트 및 매매 전략이 궁금합니다. 예, 뭐 지금 투자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이 표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수주했을 때 제가 친절히 뽑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이투자증권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빨간색 줄을 쳐놨는데 HB테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FNS테크가 눈에 들어오는데 제가 왜 HB테크를 얘기했냐면 FNS테크는 아무래도 다변화가 안 돼 있어서 상당히 큰 폭의 실적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나마 두 번째로 수주를 많이 받았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경쟁력 있는 회사다 싶어서 HBD를 갖고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2,300억이었는데 지금하고 좀 유사합니다. 그런데 595억 정도의 한 개 라인에 이런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라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게 거의 600억 가까운 거니까 6424 이제 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매출액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한 21% 정도입니다. 그런데 HB가 뭘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와 수율 향상을 해야겠죠. 그래서 수율 향상하는 데는 레이저 리페어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레이저 리페어 장비 1호기 출하했던 기념 사진도 보이고요. 회사 홈페이지 가면 다 보이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장비들을 만드는데 중요한 건 2015년도서부터 17년도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때 빅사이클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서부터 17년도까지 애플이 LCD에서 OLED로 교체를 하면서 OLED에 관련된 그런 한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 전장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2014년서부터 2017년도까지 주가 상승을 좀 보이는 그 시점에 매출과 영업이익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2016, 17년도에 장비 투자 사이클이라고 보여지시는데 주가 상승은 그 전년도서부터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거의 유사하게 하늘색 선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영업이익은 좀 줄었고 매출액은 슬로우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발주 이연이 있었고 올해 만약에 그러한 발주가 120K가 추가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2016년, 7년 같은 투자 사이클이 스몰 사이클이 다시 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미리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HB테크의 2014년도서부터 16년도까지 주가 상승률을 보면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1,000원대부터 6,000원대까지 약 6배 정도 상승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는 되려 거기에 대비해서는 약 한 50% 이상의 조정이 나왔고 스몰 사이클 다시 QD-OLED 관련된 사이클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기저효과 때문에라도 주가의 상승 사이클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OLED 설비 투자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도래될 경우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인생도 타이밍이고 주식도 타이밍입니다. HB 테크놀로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뭐 바닥 다지를 계속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1차 목표가는 3,300원, 손절가를 2,200원 투자 의견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재 시점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악재가 만약에 있다면 선반영 되어 있고 네. 미래 호재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혹시나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HB 테크놀로지의 약점이 있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전방 산업에서 저번처럼 투자 지연이라든가 투자가 늦어진다고 하게 되면 기대감에 샀던 주주들은 다시 또 파시겠죠. 그래서 투자 사이클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거는 사실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러한 재료나 이러한 뉴스를 봤을 땐 하반기 내년도에
기존에 19년도 하반기 때 집행했던 것들이 한 4배 정도 올라온다라고 하니 좀 기다릴 수 있는 여유 갖고 있는 투자자라고 하면 지금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빈집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약점보다는 강점이 더 많고 위기 요인보다는 기회 요인이 훨씬 더 큰 OLED 장비주 HB 테크놀로지를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